네, 안녕하세요. 첫 발표를 맡게 된 KL3팀의 김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첫 순서를 맡게 되어서 많이 떨리긴 하는데요. 네, 한번 마음 가라앉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뭘 개쩐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사진을 보면은 방금 이런 예시를 든 것처럼 이렇게 짧은 단어로 표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두고서도 이렇게 몇 단어 안 되는, 뭐 길어봤자 5글자 정도밖에 안 되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너무 이 풍경이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이 풍경에 어울리는 시를 형성할 수 있는 캡션이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AI 시유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주제 선정 배경을 말씀드렸고, 이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그리고 모델 구조, 결론 및 개선 순으로 저희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제 선정 배경부터 다시 설명드리면요. 옛날부터 저희 조상님들은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은 그 풍경을 그림 속에 그리고 이제 그 풍경을 보고 느낀 감상을 이렇게 옆쪽에 작게 남겨놓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요즘에 비유를 한다면 아마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또는 자랑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어떤 사소한 일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SNS에 올리고 거기에 대한 짤막한 본인의 단상, 생각을 해시태그나 캡션으로 넣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사진에 대해서는 저희 모델이 생각하는 무슨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모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 사진과 가장 유사한 시로 선정된 걸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AI가 시를 쓴다면은 인스타그램으로 시를 쓴다면은 이렇게도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렇게도 꾸며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에 어울리는 시를 생성하자라는 게 저희 모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수집할 거냐, 그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그리고 이런 캡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일단 시를 생성하는 모델이니만큼 일단 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겠죠. 저희는 근현대시 및 현대시 공개된 웹상에 공개된 이 시의 14만 건에 대해서 웹프로링으로 수집을 하였고, 이를 이제 시 길이나 뒤에서 소개드릴 각종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이제 잘못된 크롤링하면서 잘못된 오류 같은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거쳐 약 7만 4천 건의 시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특수문자 영어 숫자 삭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모델은 어떤 짧은 행이 짧은, 한 행 한 행이 짧은, 그리고 운율이 살아있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길이가 상당히 긴 산문시, 어떤 행 자체의 길이가 상당히 긴 산문시 같은 시를 배제를 하고 이상치를 제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어떤 시의 문장 한 행의 길이수가 음절 기준으로 5 이상, 20 미만이 아닌 경우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롤링 데이터를 정제를 하는데요.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진 시들의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상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시 내용 자체에 시인의 이름이 섞여 있는 경우 등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크롤링 데이터를 정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장을 생성하는 모델이 있으니까 이제 모델에 신호를 보내주기 위해서 특수한 토큰 같은 거를 처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목적이 이미지를 봤을 때 C를 생성하는 모델이니까 이제 이미지하고 C를 쌍을 지어줘야겠죠. 근데 저희가 어떤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풍경에 대한 이미지면 더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풍경을 10개의 분류로 나누고 이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수집하였습니다. 각각의 레이블은 이렇게 뭐 해변, 뭐 동굴, 성, 호수, 마운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레이블 단 10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이미지와 캡션, 해시태그, 좋아요 순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지와 캡션에 대해서만 사용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이와 같고요. 이미지하고 어떤 이미지에 대한 번호, 레이블, 그리고 캡션, 텍스트와 이제 해시태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단순하게 이제 이 인스타그램에서 수집한 게시글이기 때문에 C의 데이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C하고 이미지 쌍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에서 키워드를 그리고 C에서도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 두 개의 키워드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이미지와 C의 쌍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미지에 대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직접 만들면 또 좋지만 저희의 주목점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키워드 추출하는 과정에서 외부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된 키워드들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추가되고요. 위에 있는 텍스트하고 해시태그를 이 키워드에 합쳐서 처리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단순히 두 문서 간에 동일한 단어가 있는 정도의 수를 나타내는 자카드 유사도를 사용하였으나 자카드 유사도가 어떤 딱 단어가 정확하게 맞을 경우에만 일치하는 경우에만 유사도를 계산하는 한계점이 있어서 이를 좀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카이 형태소 분석기로 토크나이징 한 후 영상만 추출하여 두 개를 매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C는 이렇게 영상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이제 유사도가 잘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왜 문제가 발생할까 생각해봤더니 어떤 단어, 여전히 이 토크나이징 된 단어 자체는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점수가 높겠죠.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고서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자모 기반, 즉 이제 서브워드 기반 인베딩인데요. 이런 서브워드 기반으로 인베딩을 한 값을 가지고 이제 유사도를 계산해서 좀 더 C하고 이미지 간의 매칭, 유사도 매칭을 좀 더 잘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저희는 이미지와 C,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이제 그것에 어울린 C를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 건데요. 그 모델 구조는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진 구조로 되어 있고요. 디코더는 이제 랭귀지 모델로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듈이고, 이제 인코더 모듈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미지 픽셀 하나하나로부터 얻은 이미지의 피처 정보, 그리고 이미지로부터 어떤 이제 분류 모델, 즉 키워드 디텍션 모델을 통해서 얻은 키워드 정보를 가지고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디코더에서 이미지에 대한 관련 있는 C를 생성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코더 모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로부터 이제 VG19라는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은 이미지로부터 피처를 추출하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로부터 이제 512차원의 196개 피처를 추출하고 키워드를 추출하는 거는 이제 크레딧 파일을 통해서 키워드를 추출한 뒤 이것을 워드 인베딩을 주어서 이제 GRU를 통과를 해서 나온 인코딩된 정보를 512차원으로 인코딩을 해서 나온 이제 각 시점별 T 시점별의 단어들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H512 by T 하고 제일 마지막에 히든 스테이트 값을 가지고 이제 인코더의 출력으로 내뱉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정보를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각각을 구해서 컴퓨트해서 이제 아까 히든 스테이트에서 구한 이제 이미지 피처를 이렇게 추출하게 되죠. 이렇게 얻은 세 가지의 인코더 아웃풋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디코더의 랭귀지 모델에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는데 그냥 넣어주면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과 같은 데 들어가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코더의 정보 중에서 현재 디코더 인풋으로 들어간 것과 가장 관련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어텐션 모드를 추가를 하였고,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추출되었을 때 그 키워드가 추출된 맥락 상태에서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 인코더의 아웃풋으로 나온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값을 이제 디코더의 초기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 값으로 넣어 주어서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인데요. 각각의 이미지 피처와 키워드 피처는 512차원으로 인베딩이 되고, 이제 인베딩 웨이트로는 저희가 프리트레인드된 코버트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저희 팀 이름으로 유명한 케일스틸 모듈이라는 거를 추가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에서부터 얻은 이제 키워드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들어오는 이제 워드 벡터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각각 선연결합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알파, 베타, 감마, 다이, 델타는 이제 하스 가중한 파라미터로 반영되게 가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상용성을 부여해서 하이브리드 함수도 비상용성을 부여해서 이제 랜디지 모델 LSTM의 인풋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LSTM의 초기 값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얻은 값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코더에서 얻은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값을 통해서 여전히 이제 키워드의 맥락을 잘 반영하도록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리니어 레이어에서 이제 LSTM 자체는 내부적으로 이제 히든 스테이트 512차원으로 인베딩 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다음 단어 전체 복ገብ의 개수로 단어 차원으로 이제 매핑하여서 다음 단어를 풀센트로 비롯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결과적으로 저희 모델이 어떤 결과를 내었느냐라는 걸 소개를 드릴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 모델 결과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제 모델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토큰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고, 그 토크나이징 하면서 붙은 품사 정보들이 같이 인베딩 돼서 나오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런 토큰들이나 이런 품사 정보들을 지우고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왼쪽의 이미지에 대해서 입력을 넣어 주었을 때 이렇게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뺀 상태예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바다 사진을 보고 딱 키워드가 바다로 떠오르죠. 바다가 바다로 빠진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바다의 매력에 빠져본 사람은 안다. 바다가 얼마나 도신가를. 꽤 괜찮은 시가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한계점이 있다면, 저희가 모델에 이제 언너운 토큰이라는 게 있어서 학습할 때 보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는 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어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나머지 결과를 보고 여기 들어갈 빅칸을 채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다음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이미지를 넣었냐면요. 이렇게 수평선에 대한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이제 딱 아침 햇살이 보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휴가 나타나는 시기, 휴식, 그리고 맑은 물, 구름 낀 하늘, 이제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키워드의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픽셀의 정보를 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어울리는 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